네, 최근 들어 신흥국들의 자금 이탈이 시달리면서 다양한 형태의 환율 방어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또 관심사인 이 아시아 신흥국들의 외환 위기 방지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또 자세히 짚어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비가 많이 왔는데 오시는 길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침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끔 쏟아지더군요. 자, 오늘 이 환율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신흥국들이 워낙 자금 이탈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환율이 상당히 치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죠. 요즘 그 대내 외환 시장이 아주 그 종전과 다른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차별 현상, 주요 통화에서 차별 현상이 아주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도 있는데요. 지금 미 달러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통화, 유로화라든가 엔화에 대해서는 중립적 기조를 유지한다든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오히려 미 달러가 유로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그래서 미국이 그 선진국 지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환율상의 문제가 봉착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나 사실 인도의 루피라든가 이런 그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가 상당히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선진국 통화냐 그다음에 신흥국 통화냐에 따라서 미 달러 가치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그 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신흥국 중에서 비교적 괜찮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경상수지 흑자국은 이번에 출구 전략에 따라서 자본 이탈 우려가 그렇게 일부에서 이렇게 소문처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는 것이 이제 자본의 유치 협상을 나타내는 것이 환율인데요. 한국 거는 원달러 환율이 1120원 내외에서 비교적 조용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실 때 있고요. 중국도 캐시플로우 상황이 굉장히 괜찮은 국가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달러당 6.12위안대에서 그렇게 비교적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통화에 대한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만 신흥국 중에서 캐시플로우가 괜찮은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 같은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달러도 그렇게 크게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 신흥국의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 아무래도 이 출구 전략 우려가 확산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텐데요. 환율의 이렇게 급격한 움직임,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정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펀더멘탈 사항에 그동안 구조 문제가 많이 봉착되었다. 소위 성장통이라는 그 구조 문제에 봉착되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사람도 그렇습니다는 경제도 이렇게 내부적 문제점은 잘 나갈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출구 전략 우려에 따라서 그동안 신흥국들의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던 성장통 문제가 이렇게 위기가 봉착돼 있을 땐 더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된 것. 이것이 이제 원인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출구 전략에 따라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국제시장에서도 미국의 10년 대표금리가 2.9%는 마감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봉착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2.99%를 장중한 때 올라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감 기준, 아까 김민지 기자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2.90%를 마감으로 이제 도입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간 자금을위해서는 신흥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에서 최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로 캐리 자금이 양적으로 정책에서 풀린 자금의 원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측면에서 사실상 신흥국의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조짐이 보일 때 펀더멘탈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차의 문제에서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가 형성될 때는 환차익을 이루는 환투기 세력들이 많이 개되게 됩니다.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 공교롭게 루피아 환율을 쓰는 두 국가인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벌써부터 환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가세되면서 단기 환율이 급등하는 미 달러에서 자국 통화는 통화 가치가 아주 급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언급해 주신 환투기 세력의 투기 요인도 좀 가세를 한 상황이다. 환투기 세력이 들어왔을 때는 그만큼 환율 방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칫 손 놓고 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손 놓고 있으면 외환위기 당하는 거죠. 예. 1997년 우리가 우려했던 소위 아시아 외환위기식 캐시플로우가 부족해서 외환위기가 봉착하는, 그래서 결국은 IMF의 구제금융까지 신청하는 소위 IMF식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한 자금 이탈 조짐이 될 때, 또 환투기 세력가 할 때 초기에
잡느냐 못 잡느냐 이것이 성공 여부를 가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그 급격한 자금 이탈과 환율 상승, 환차손 간에는 나선형 악순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회오리 것처럼 위로 더 넓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커지는 그죠? 것이죠. 커지죠? 예. 그러면 초기에는 자금 이탈되면 환차선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환차선이 발생하겠죠? 추가적으로 예. 이제 자금 이탈되겠죠? 네. 이 과정에서 자금 이탈이 조금만 나중에 되는 것은 조금만 이탈되도록 환율은 더 많이 급등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방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들여 보여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지 만약에 그 타이밍을 이룰 때는 나중에는 우리가 보면 뭐를 막을 것을 뭐를 막더라도 못 막는다 하는 이런 구조죠. 네. 이런 게 바로 나선형 악순환 이론이다. 과거에 1997년 아시아 국가들이 사실상 과거의 외환위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초기 대응의 실패한 관계로 외환위기가 당하지 않을 것을 당했다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최근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에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초기 대응이 얼마큼 중요하냐 이게 이제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아시아 외환위기에 다시 한번 당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초기 대응에 지금까지 나타나는 게 모습 보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예. 이런 걸 한번 시청자분이 캐시플로우 사항과 함께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신흥국 각국들이 아마 이제 환율 방어책들을 내놓고 있을 텐데 어떤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상당히 다양하고 예. 종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련된 정책을 많이 나온다 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그 아시아 신흥국들이 이렇게 자금 이탈될 때는 보통 외환보고 막는다. 이게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환보를 막는다 하는데요. 대부분 다 초기에 실패를 못 쓸 때는 앞서 말씀같이 나중에는 나선형 구조와 마찬가지로 자금 이탈이 더 많아지니까 예. 외환보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외환보가 부족해서 외환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사실상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외환보는 나중에 쓰고 다양한 형태로 낸다 하는 측면에서 먼저 자금 이탈이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출구 전략대에서 선진국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흥국들은 바로 금리, 물가 여부와 관계없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에서 금리 차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 경기 대응한다 이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자금 이탈에 따라서 이탈되는 부분만 방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는 지금은 이탈되는 반면에 사실 자금을 유입하는 쪽으로 그러면 자금 이탈되는 측면에 자금을 유입하면 균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서 신흥국들이 자금 이탈에 따라서 선진화됐다 하는 것은 자금 유입 쪽으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물론 그 유입의 촉진책을 쓴다 하더라도 효과는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경제 여건이 상당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입의 촉진책을 쓰는 것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토빈세 6% 폐지. 예. 이게 이제 대표적이 되겠죠. 그리고 가변 외환 거래소에서 세금 폐지하는 문제. 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토빈세 6% 폐지하면요. 6% 부과하면 자금이 들어오는 당 바로 재정 수입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이 재정 수입이 확실한 재정 수입 포기할 정도로 자금 이탈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이 6%를 폐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6% 폐지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신흥국들이 경제권이 말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커랑 같이 예. 브라질의 토빈세 6% 폐지 이게 사실상 재테크하는 측면에서는 브라질 채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사실 6% 폐지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모의 날개를 다른 격이다. 그래서 일부 그 금융사에서 자금을 브라질 채권을 더 매력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킨 이러한 그 금융사들이 많습니다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 토빈세 6%는 개인 입장에서 분명히 좋은 제도지만 예. 정치권이 많은 상태, 변한 상태에서 보면 사실 6% 폐지한다 해도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환율이 반드시 안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2, 3개월 정도 지켜본 후에
브라질 그 국채를 투자하시더라도 투자하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지금 환율이 그때보다 더 떨어지는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더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그렇습니까? 보였었죠. 예. 이런 것이 바로 그런데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2, 3개월 지켜보자 하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유익천증성과 함께 최근에 인도에서 경기부양책 나온 달이죠. 조만간 예. 발표한 달이죠. 네. 그럼 경기부양책은 한편에서는 급격한 자금 이탈 부분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경기부양책 하면 체리피킹 정도에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기에 따른 투자 수익의 어떤 체리피킹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자금 유입을 촉진시키는 이런 측이거든요. 효과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예. 과거의 외환보로부터 막는 이러한 단순한 대책에서 지금 신흥국들이 사실 다양한 각도에서 종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금 이탈에 대한 방지책이 예. 나온다. 이것이 사실 인도나 인도네시아 사태를 바로 1997년 식 IMF의 구제 밟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 이번에는 가능성이 좀 낮다 예.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 된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 기존의 외환 보유고를 그냥 충분히 쌓아놓는 고전적인 어떤 단순한 방법에서 정말 세련되고 다양한 좀 방어책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외환 보유고도 적정 수준을 갖춰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쌓아놔야만 또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리 이제 좋은 이 신용불량이 되는 사람들도 예. 나름대로 자구책이 많이 연타해도 결국 믿는 거는 뭐냐. 저 사람이 진짜 돈을 갖고 있느냐.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외환보유고가 이번에 신흥국들은 가장 나중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외환보를 막는 국가도 있습니다는 가장 나중에 쓰려고 마지막에 신용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데에는 그 자금을 갖고 있느냐. 이 여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유학이라든가 이런 거 가더라도 당신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얼만큼 갖고 있냐 요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현금 동원력이죠. 예, 예, 예. 이런 걸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중요한 거는 외환보유고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네, 외환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도 안 좋거든요. 이 외환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유지비용,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다른 데에 투자할 것을 못하니까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 외환보유고도 네. 이 논란이 된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적정 외환보유고인데요. 이 적정 외환보유고가 한 가지 기준만 있으면 네.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는 외환보유고 적정 외환보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IMF 방식이라든가 예. 기도티 방식이라든가 캡틴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는 최근에서 보면 그린스펀 기도티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방송 시간이 2분 정도 예. 줄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사항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시청자분한테 이 이론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부분이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단 네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네. 일단 있잖아요. IMF 방식은 예. 국제수지에서 경상거래, 상품거래가 많을 때는 경상수익군의 3개월치를 적정 외환보로 씁니다. 근데 지금은 포트폴리오 자금이 길지니까 이건 사용하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기도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단기 외채에 국내에 들어왔던 문제가 됐을 때 바로 빠져나가는 예. 이런 단기 포트폴리오 자금을 함께 한 자금이다. 요걸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최광의 캡틴 방식은 모든 것을 감안한 이런 최광의 개념이다. 그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최광의 적정 외환보유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3,300억 달러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 외환 보유고냐라는 게 논쟁이 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일부 증권사의 한국은행의 국장으로 하시던 분이 감사로 오셔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200억인가요? 제 기호는 4,000억 이상 가져야 된다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외환보유는 기회비용이 있고 운용수익이 강조되는 차원에서는 적정한 규모는 갖고 있고 그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first facility에 의해서 언제든지 주변 국가의 관계를 잘 맺어서 가져올 수 있는 세컨드 퍼실리티, 세컨드 제2선 자금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1선 자금과 2선 자금 갖고 있자만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동원원들에도 거래 비용이 없는 이런 자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지금 1선, 2선 포함하면 4,300억 달러. 이미 그분이 얘기하는 거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2선 자금까지 합쳐서. 그러면 최강의 캡틴 방식에 의해서 그린스폰 기도티 방식은 3,300억 달러. 적정성도 지금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그 수준입니다는 최강위로 생각하는 것도 3,700억 달러. 그러면
이성까지 포함하면 4천억 달러 넘기 때문에 우리가 위안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고 네. 외국인도 국내 투자자들이 파는 속에 외국인들 주식을 매입하는 그런 배경이 된다고 예,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 환율 방어에 나선 신흥국들 중요한 것이 이런 방어책들이 나왔고 그러면 성공을 할 것인가 그 효과는 지켜봐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짧게도 말씀 마무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예. 성급하게 IMF식 위안위기 얘기하는 이런 분들은 잘못돼 있다. 과거보다는 굉장히 급격한 자금 이탈에 따라서 세련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책을 동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도 똑같이 신흥국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는 경상수지 흑자국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수익 장품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 덧붙이면, 그래도 신흥국들이 이번에 출구 전략에 따라 자금 이탈에 따라서 사실상 1997년식 아시아 위안위기의 가능성은 적지만 경상수지 적자국들, 재정의 적자국들, 캐시플로 적자국들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휴유증은 불가피하다. 이런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제 방어책들을 내놓다 보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있고요. 자, 신흥국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자금 이탈에다가 또 환율이 워낙 지금 크게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어책들 내놓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